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튜드 다은티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기초 영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레슨 기억 다들 나시나요? 자, 지난 시간 간단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넥컬이라는 용어, 그리고 테이블탑이라는 용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넥컬은 이렇게 졸라매니 머리를 많이 들어 올려서 시선은 발끝 쪽을 바라보고 상부 등이 꽤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림 보니까 기억들 나시죠? 테이블탑의 경우는 무릎을 90도 각도로 접어서 고관절 바로 위에 무릎이 오고 종아리 부분이 바닥과 수평으로 테이블처럼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테이블탑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보니까 기억이 좀 나시죠? 오늘은 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스쿱이라는 용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발 스트레칭이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졸라매니 표현을 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인사를 했고요. 본인의 발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발가락을 이렇게 스트레치하고 있죠. 구부려도 봤다가 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펴서 발등을 늘려서 포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발목의 플렉스 포인트, 마지막 장면에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발목에 플렉스 포인트를 했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플렉스가 시작된 상태예요. 처음에는 바닥에 이렇게 뒤꿈치 부분이 붙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플렉스를 점점 많이 하게 되면 방금 전 직전 모습처럼 뒤꿈치가 거의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발을 앞쪽으로 꺾어서 발목 부분이 완전히 펴졌고 발목의 뒷부분 오히려 접힌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플렉스 포인트는 어느 센터를 가셔도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플렉스 포인트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가락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졸라맨을 한 번 더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막 발가락을 이상하게 이렇게 구부렸었죠. 저는 고객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엄지, 두 발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두 발의 엄지를 몸쪽으로 나머지 발가락들을 몸에서 멀리 보냄으로써 우리 손으로 가위랑은 사뭇 다르죠? 가위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잠시 머무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최소한 마음속으로 10초 정도는 세주셔야 합니다. 자, 바위를 할 때는요. 이 모양처럼 만들어 주실 텐데요. 발가락을 최대한 꺾어서 마치 바닥에서 미끈미끈한 뭔가 천 같은 거를 집어 올린다고 느끼시면 되세요. 엄청 최대치로 발가락을 꽉 쥐게 되겠죠. 열 발가락이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계속 이대로 머무르시다 보면은 발의 아치 부분에 뭔가 찌릿찌릿 자극이 옵니다. 아치 자체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겪는 아치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모양새 자체가 아치를 조금은 회복시키고 그 주변부 근육을 강화시켜주게 되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정말 수도 없이 하셔도 되는 너무너무 좋은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 같은 경우는 지금 측면 사진이라서 측면을 제가 그린 거라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서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발가락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전부 보이는 정도. 이게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육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누구나 다 발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이 발목 움직임, 발가락 움직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원래부터 잘 안 되나 봐.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듣거든요. 회원님들한테. 그렇지만 제 경험상 안 되는 발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계속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엔 스쿱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정말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요거는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았는데요. 일단 옆에 최대한 마시고 내쉬기, 아이스크림 떠내는 스푼, 이거 두 가지 용어로 최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필라테스 시계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마시고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스쿱을 유지한 채로 가장 힘을 크게 낼 수 있다. 파워하우스를 가장 액티베이팅 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사실 어느 협회에서도 반박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조셉이 표현했던 스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흡이 최대한 마시고 최대한 내쉬면서 내쉴 때 복부 모양이 지금 이 그림처럼 아이스크림 떠내는 스푼으로 복부를 쑥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호흡입니다. 재밌죠? 이제 졸라맨 사진을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갈비뼈와 흉골이 등장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봐주세요. 지인들한테 보여주었더니 반응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무슨 생선이냐, 네, 다들 재미있는 표현들을 해주시던데 이건 엄연히 중간에는 흉골이고요. 가슴 쪽에 양옆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는 모두 리위입니다, 여러분. 네, 저의 그림 실력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졸라맨의 그림은 이렇게 일단은 감상을 하시고 옆에 글씨를 봐주시면은 최대 용적 4.5리터. 제 고객님들은 익숙한 용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의 폐가 평균적으로 5리터를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본 원서가 미국 거여서 미국인들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최대 용적이 5리터 정도 되고 제가 여기에 최대 용적이라 함은 들숨 날숨에 왔다 갔다가 가능한, 말하자면 폐에는 우리가 아무리 내쉰다고 해도 조금 호흡이 남아 있어요. 그걸 잔기 용적이라고 하는데 잔류 용적이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게 0.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4.5리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틀어서 같이 볼게요. 이 졸라맨이 4.5리터를 전부 다 마신다면 요 정도 됩니다. 요거 엑셀레이션이 뜨긴 했지만 요거 글씨는 지금은 무시해 주시고 흉곽도 최대한 부풀어 있고 복부도 끝까지 부풀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앞면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등도 마찬가지로 같이 부풀게 되어요. 그래서 헌드레드 동작 같은 걸 하실 때 회원님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이 스쿱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아래 허리를 채우냐, 이런 뭔가 뼈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마실 때는 완전히 채울 수가 있는 게 호흡을 등까지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좀 이 아래 허리 공간이 빈다 싶더라도 이미 파워하우스는 액티베이팅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fully exhalation. exhalation이 호기, 내뱉는 호흡을 말하는데요. 사실 흡기, 호기, 또 들숨, 날숨, 우리나라 용어가 너무 좋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nhalation이라는 말 자체를 inhale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마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exhalation에서 저는 이 X가 굉장히 큰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졸라맨 보시면 fully exhalation 하게 되면은 스쿱 요게 바로 exhalation이 스쿱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고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여기서 졸라맨 요 디테일 입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죠? 거의 호흡이 남아있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 폐 전체가 empty,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면 되세요. 이러고 나면 마시는 거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고 한 번에 많이 마시게 됩니다. 자, 릴리즈.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동작을 잘 수행하셨다면 근육의 힘을 풀고 릴리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틀어놓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뒤에 네. 필라테스 용어를 오늘까지 하면은 4가지를 배우셨어요. 앞으로 몇 회가 정확히 용어 정리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4개만 해도 엄청 많지 않나요, 여러분? 전혀 살면서 몰랐던 것들을 4개나 여러분 이제 익히신 거예요. 넥컬, 그리고 테이블탑, 발목의 플렉스 포인 혹은 발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에 스쿱. 스쿱은 진짜 필라테스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말이 참 많은 용어이기도 하죠. 우리 나중에 이제 동작 가지고 많이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 그때마다 스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